강사님, 밥 한 번 먹자니까 되게 튕기시네요. 참아주니까 점점 더 심해지네. 모레 또 수업 있는데 꼴 보기 싫은 조 팀장 또 봐야 되잖아. 아이씨, 변태 같은 자식. 안녕하세요. 조영수입니다. 제가 이제 발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 팀장님, 그 도입 부분은 좋았는데요. 그 시선이 좀... 우리 강사님이 너무 예쁘셔서 이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팀장님, 자꾸 그러시면 진짜 불편합니다. 아니 강사님, 이거 칭찬이에요. 이 발표할 때 그런 매력이 있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네요. 예. 저 강사님, 이번에 평가 설문에 의견을 많이 적을 겁니다. 재계약돼서 강사님을 꼭 좀 계속 보고 싶네요. 어우, 예. 느끼하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 저랑 같이 드시죠. 왜요? 제가 좋은 식당 아는데. 별로. 저 일정이 있어서요. 그럼 다음에는 꼭 좀 시간을 내주세요. 아우, 너무 부담스럽네요. 재계약만 아니면 내가 참는다. 하지만 조 팀장의 언행은 점점 수위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미소가 좀 과해서 조금만 절제하시면 신뢰감이 더 높아지겠죠. 이 강사님 생각에 내가 너무 해벌쭉했네요. 이 남자답지 못하게. 내가 남자답지 못해서 와이프랑 관계가 영 서운했나 봅니다.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와이프가 만족합니까? 강사님이 직접 코칭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 농담입니다, 농담. 오늘 피드백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사님, 밥 한 번 먹자니까 되게 튕기시네요. 참아주니까 점점 더 심해지네. 모레 또 수업이잖아. 조 팀장 꼴도 보기 싫은데. 평가 점수 안 좋으면 재계약 못 하는데. 하필 그 인간이 중요 라인이고. 돈 들어갈 때 많아서 꼭 재계약해야 되는데. 왔어요. 왜? 뭐 안 좋은 일 있었나? 아니에요. 배고프겠다. 저녁 준비할게. 아이고. 왜 읽고 답이 없습니까? 이 사람 뭐고? 저녁 먹으러 와요. 이 사람 뭔데? 아니 무슨 관계인데 자기한테만 이러는데? 아니 설마 바람피나? 아니다 여보. 그 쭉 읽어보면 아닌 거 알잖아요. 내 로이어 기업 스피치 강의하잖아. 이번 기수 듣는 팀장 완전 또라이다. 아니 그럼 이거 성희롱 아이가? 이걸 누나 그냥. 근데 이 사람이 평가하거든. 평가 점수 안 좋으면 재계약 못해요.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이씨 내가 진짜 이걸 그냥. 여보, 그 흥분하지 말고 내가 내일 회사 선고충 센터에 신고할게. 아니 당연히 신고도 하고 당신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도 받아야지. 알겠어요. 저는 회사 내 선고충 센터에 조 팀장을 성희롱으로 신고했고 조 팀장은 징계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남편이 조 팀장님 상대로
민사소송 준비 중입니다. 일 더 커지기 전에 합의금으로 3천만 원 주면 소송 제기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뭐 소송? 이 일이 더 커지는 거 아이가? 그러게 조심 좀 하시지. 조 팀장은 합의금 3천만 원을 줬습니다. 아니, 피해자는 낸데 뭐 재계약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아, 다른 곳에서 강의도 잘 안 들어오는데. 조 팀장한테 더 받아내야겠다. 다른 계정 파서. 김가영 씨 남편입니다. 아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합의금 더 주셔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할 거고 회사 전체에 소문 낼 겁니다. 뭐 추가 합의금? 징계도 받았고 합의금도 줬는데 이거 완전히 돈 뜯어달라고 싹정했네. 내를 만만하게 만나 본데 내 고소할 기다. 네,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는 김가영 씨인데 오히려 지금 형사 고소를 당하셨네요. 그렇죠. 지금 조영수 씨가 김가영 씨를 성희롱을 했고 그리고 징계 처분도 받았습니다. 네. 사실 피해자인 김가영 씨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변호사님 아닌가요? 이 사례만을 보면 당연히 김가영 씨는 조영수 씨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게 분명해 보이죠. 네네. 당연히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조영수 씨가 김가영 씨를 상대로 해서 지금 공갈죄로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가영 씨는 거짓말을 해서 돈을 뜯어낸 게 아닌데 웬 공갈죄입니까? 우리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갈이라는 단어 참 많이 들어본 단어이면서도 정확하게 그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공갈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폭행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사안에 따라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이고 사실 그 말도 핵심입니다.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 네. 이게 기준이 굉장히 애매한데 뭔가 좀 눈에 보일 정도의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없을까요? 참 눈에 보일 정도의 구체적인 예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사실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인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목적이 정당한지, 두 번째,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요구하는지,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상을 요구하는 방식이 적절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네. 이 사안을 통하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성희롱 피해자인 김가영 씨가 성희롱 피해자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하는 정도라면 당연히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성희롱 피해자임을 이용하여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할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공갈죄에서의 협박으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드라마에서 처음에 김가영 씨가 이제 조영수 씨에게 3천만 원을 주면 소송을 이제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김가영 씨는 조영수 씨에게 처음에는 3천만 원을 주면 소송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사실 그 정도의 말이라면 자 보기에 따라서는 성희롱 피해자로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죠. 네네. 자, 물론 성희롱의 정도에 비추어서 뭐 조금은 과한 합의 금액일 수는 있지만 성희롱 피해자가 성희롱 가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기에 이 정도의 요구로는 제 생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가영 씨가 합의금을 더 이제 요구를 했거든요. 이제 본인이 당한 정신적인 고통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합의금을 추가로 더 달라고 하는 거 요건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가영 씨가 조영수 씨에게 성희롱 합의금으로 이미 3천만 원을 받았고 그러나 또다시 조영수 씨에게 합의금을 추가로 요구하였는데 네. 하물며 김가영 씨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김가영 씨의 남편의 이름을 사칭해서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한 거잖아요. 네. 이 점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 그러면 그 합의금을 요청하는 그 수단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인데 요 문자 메시지를 남편을 사칭해서 보낸 이게 문제가 좀 된다는 얘기겠네요. 네, 그렇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역시 상당히 중요한데 아무리 김가영 씨가 성희롱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1차적으로 합의금 3천만 원을 받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하물며 자신의 남편의 이름을 사칭하여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면 당연히 그 방식이 심히 과한 요구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과한 행위라고 보여지고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 이후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조영수 씨는 지금 뭐 김가영 씨는 물론이고 김가영 씨 남편까지 공동 공갈죄로 형사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가영 씨의 남편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실 김가영 씨 남편 입장에서는 김가영 씨가 실제로 조영수 씨에게 처음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네. 그리고 김가영 씨가 자신의 명의를 사칭하여서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으로 김가영 씨는 공갈죄로 수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김가영 씨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남편은 전혀 모르고 본인이 한 행위다라고 진술을 한다면은 김가영 씨의 남편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김가영 씨의 공갈죄가 인정이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결국 김가영 씨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김가영 씨의 처벌의 수위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처벌의 수위는 김가영 씨가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즉 초범인지 여부, 그리고 김가영 씨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을 하는지 여부,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종합하여서 결정이 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가영 씨가 아무리 공갈죄의 잘못을 했다고 하지만 김가영 씨와 조영수 씨와의 관계를 보게 된다면 김가영 씨는 여전히 조영수 씨의 성희롱의 피해자인 것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이러한 사정, 즉 김가영 씨가 성희롱의 피해자였다는 사정은 김가영 씨의 공갈죄의 처벌의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참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제 뭐 이런 류의 사건이 생겼을 때 보통은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일이 크게 번지지 않기 위해서 좀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소송으로 안 가고 법적으로 문제가 매듭이 안 지어지니까 또 뒤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네. 이렇게 합의를 볼 때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없을까요? 사실 피해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 행사의 수단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절차 없이 해결을 하고자 한다면 내용 증명을 통한 해결이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괜히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합의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나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내용 증명이라는 서면을 통한 방식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럼 반대로 피해자가 뭐 협박을 하면서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 사안에서 조영수 씨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영수 씨는 우선 김가영 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이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권리 행사를 통하여서 협박을 받고 있다면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SNS 메신저 대화가 있다면 해당 대화 내용은 삭제하지 마시고 캡처 등을 해두시고 전화 통화로 하였다면 필히 녹음을 해두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합의서 문구 등에
예를 들어서 이 일과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즉 민형사상의 합의 문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재소 특약 등 핵심적인 문구 등은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지나친 협박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생긴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서 법률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리인을 통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이 될 것입니다. 네, 공갈죄 사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리 한번 해볼까요, 변호사님? 김가영 씨는 성희롱 피해자에서 한순간의 잘못으로 공갈죄의 가해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물론 김가영 씨가 입은 성희롱의 피해 역시 상당히 크다 할 것이고 이에 당연히 피해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그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결국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권리 행사는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